안녕하세요. 김주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조직 간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양성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사람은 모두 다 다르죠. 그렇지만은 우리 뭐 경영자라든지 또 리더들은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를 알면서도 본인들의 역할을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능력치를 최대로 좀 끌어올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뭐 나이라든지 성별, 인종, 그리고 민족, 능력 이런 다양한 그런 개인적인 특징들 이런 것들이 직원들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러면서 좀 더 경영자들 또 리더들이 이러한 특징을 더 잘 인식하고 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이런 직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먼저 조금 최근에 어떤 인구의 측면에서 어떻게 좀 변화하고 있는지 노동 인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통계적 특성을 좀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지난 한 5, 60년 정도 보면 노동 인구 구성 자체가 이렇게 좀 평등에 가까운 방향으로 빠르고 지속적인 변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어떤 눈에 띄는 그런 큰 변화는 뭐 미국 같으면은 백인 남성 위주로 이렇게 경영진들이 주로 구성이 돼 있었죠. 그렇지만은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떤 다양한 인종,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경영진을 이제 구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면 1950년에는 이제 미국에서 노동 인구의 29.6%만이 여성이었지만은 이제 2014년이면 이제 거의 64년 이후인데 이쯤에서 살펴보면은 여성이 한 47% 정도를 차지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정규직으로 고용이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예전에 제 부모님 세대만 해도 보면은 아들들은 이제 학교를 계속 또 보낸다든지 그러는데 딸은 이렇게 학교를 보내지 않는 이런 케이스가 제 부모님 세대만 해도 너무 이렇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후에는 여성분들도 다 고등교육 받죠. 뭐 대학에 당연히 다들 가고요. 그리고 남성에 비해서 뭐 임금 수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보다 더 그 다양성 이슈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은 뭐 백인 말고 다른 인종들 하고는 어떤 임금 격차 이런 것도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변화들이 계속 평등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라는 게 최근까지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성의 수준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 연령, 인종, 뭐 성별, 뭐 민족 이런 그 인구 통계적 특성이 어떤 이제 표면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뭐 어떤 이들의 어떤 생각이나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근로자들이 또 이런 인종에 따라서 어떤 편견, 이런 뭐 그런 선입견 이런 것들을 좀 가질 여지를 만든다라는 것인데 이 실증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 사람들이 이 성격이나 이런 가치관 이런 그 심층적 다양성을 그 공유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면 좀 인구 통계학적 차이에 관심을 좀 덜 가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몇 가지 예시를 좀 보면은 요 이제 교과서 사례이긴 한데 루이스나 이제 캐롤 이들 간에는 얼핏 이렇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이제 직장 동료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스페인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마이애미의 한 동네 출신이고 대학을 졸업했고
최근에 고용된 좀 젊은 네, 남성 직원이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직장 동료인 캐롤 같은 경우에는 이 캔자스의 이제 시골 지역 출신의 어떤 중년 여성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고객 서비스 훈련원으로서 시작을 해서 진급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해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두 사람이 그 처음 만났을 때는 이 교육, 뭐 인종, 출신 지역, 성별 이런 표면적 차이를 처음에는 인식을 했겠죠. 근데 서로 이제 같이 일을 해 가면서 더 많이 알아가고 그러면서 상대방이 자신처럼 이제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헌신하는 사람이고 또 업무상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 동료와 함께 일하는 것들을 되게 즐기고 국제적인 업무에 관심도 많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만약에 서로 알게 된 거예요. 이랬을 때 이런 그 깊은 수준의 어떤 유사성, 이런 것들이 처음에 인식했던 그런 표면적 그런 차이, 이런 것들을 무효화시킨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실증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살펴볼 건데 이런 심층적 다양성하고 표면적인 그 다양성의 그 차이들을 이제 계속 좀 살펴볼 겁니다. 어떤 뭐 보상을 선호하는지, 또 어떤 소통 방식을 사용하는지, 또 리더한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어떤 협상 방식을 사용하는지, 이 조직 내에서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다양한 행동들,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그 요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 차이기 때문에 이 다양성은 이 조직 행동론, 이 미시경 조직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좀 중요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이러한 이제 다양성의 수준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조직 내에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차별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다양성이 조직에 많은 가능성을 주죠. 그러면서 동시에 다양성 관리는 이 반드시 이 부당한 그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 차별의 원래 의미는 이 서로 다른 것을 구분한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직원이 더 능력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어떤 직원을 늘 뭐 고용을 할 거고 승진을 시킬 거고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내용인 거죠.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 어떤 특정한 집단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들, 이런 것에 의해서 행동에 영향을 받는 것이 이제 문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고정관념, 이제 스테레오타이핑, 이런 것이 이제 이게 이제 의미가 뭐냐면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이제 속한 집단이 있잖아요. 집단에 대한 인식에 대한 평가를 의미를 하는데요. 뭐 이를테면 뭐 경상도 사람은 어때, 뭐 전라도 사람은 어때.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고정관념입니다. 우리 선입견을 갖고, 뭐 저 사람들은 어디 출신은 뭐 어떻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뭐 저런 사람들은 나중에 뭐 배신을 한다는 등 이런 굉장히 이상한 그 표현들을 한단 말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의 어떻게 보면 조직의 공정성에 굉장히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고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레스토랑에 뭐 앉아서 이제 뭐 동료가 소개해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막 이 상대방이 이막 식당에서 이제 굉장히 붐비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찾아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동료가 그 사람에게 그 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어떤 상대방하고 통화하면서 나에 대해서 아직 만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만약에 설명을 한다. 이런 좀 상황을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러면 뭐 내가 나를 뭐 설명할 때나 뭐 이게 이제 만약 뭐 예를 들면 미국이에요. 그러면은 뭐 내 인종은 어떻고 또 나의 이제 뭐 당연히 뭐 난 남성이다 여성이다 있지만은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이런 뭐 옷을 입었다.
뭐 나는 나이가 어떻고, 뭐 직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예, 그리고 뭐 내가 키가 크다, 작다, 뭐 내가 뚱뚱하다, 뭐 날씬하다, 근육질이다, 뭐 왜소하다,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예, 이렇게 뭐 나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하겠죠. 그러면은, 어, 이렇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고정관념 압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개인이 속한 그 집단에 대한 이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이 내적으로 동의하는 정도를 의미를 합니다. 앞에서 뭐 잠깐 예를 들었는데, 뭐 경상도 사람은 어때, 전라도 사람은 어때,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느냐, 이게 이제 고정관념 압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 압박이 어떤 집단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인식 있잖아요. 이것에 이제 부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렇다라고 그 집단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이제 실제로 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의 판단이, 그 진짜 그러네,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더 막 이 고정화 되는 거죠. 점점 더 이 신념같이 막 만들어지고 이렇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런 일로 인해서 안 좋았던 결과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 막 직원들이 보면 대부분 다 젊어요. 그런데에 어떤 나이 많은 사람이 지원했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 면접관이 그 이렇게 생각할 때는 나이가 많으니까 어떤 좀 최신 트렌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못할 것 같다, 뭐 잘 따라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정관념 압박을 이 야기시키는 그 요인을 생각해 보면, 이 근로자가 최신 경향을 잘 알고 있는지 그 이런 여부가 아니고, 그 사람이 이제 속한 그룹,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 최신 경영을 잘 알지 못한다, 최신 트렌드를 잘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에 내가 내적으로 동의하는지에 대한 여부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고정관념 압박이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는데, 이런 고정관념 압박을 느끼는 이 근로자들은 이 수행 성과가, 좀 저하되는 이런 면도 있고, 만족도도 내려가고, 또 부정적인 업무 태도를 갖기도 하고, 또 일상생활의 이런 일들, 업무에 관련해서 어떤 관심도 좀 덜 갖게 되고, 동기도 떨어지고, 결근도 더 많이 하고, 건강 문제도 더 많이 생기고, 이직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 이직 의도, 이런 부분도 높아진다, 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직장에서는 그 집단 간에 좀 차이를 강조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개별적인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대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이를테면은 이 고정관념이 고착화되는 방식에 대한 스스로 이제 자각을 키우는 것이죠. 그리고 뭐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사용해서 어떤 차별적이거나 그런 편애하는 좀 이러한 대우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또 고정관념에 기반을 둔 어떤 관습이나 발언 이런 것들을 아예 금지시키는 거죠, 조직에서. 그리고 이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어떤 차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좀 사소한 뭐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조직 내에서 확실하게 대응하면 이제 경종을 울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모든 그 직원들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투명한 관행,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직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 차별,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은, 뭐 차별하는 그런 정책, 뭐 관행, 뭐 이런 것들도 많죠. 뭐 예를 들면은 그 직원이 근속을 오래 했거나 또는 반대로 짧게 했거나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뭐 급여나 복지 혜택이 뭐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제 해고 대상이 되거나, 이렇게 뭐 우선 고려되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이제 직장 내 이제 성희롱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상대방의 그런 상대방이 원치 않는 어떤 성적인 행동, 그리고 말, 이런 것들로 해서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거나 공격을 하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기도 하고요. 또 위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음, 이 생명의 어떤 그런 위협을 느끼게끔 뭐 하거나, 그래서 이런 위협을 하거나, 또 직장에서 뭐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뭐 이런 것들도 다 차별의 하나의 유형이고요. 또 왕따 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배척시키는 거죠. 어떤 모임이라든지 회의라든지 뭐 이러한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예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무슨 말을 하든 뭐를 하든, 말도 자르고, 공격적으로 그냥 행동해버리고, 의견을 내도 뭐 다 무시해버리고, 이러한 이제 다양한 그 차별의 형태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많은 노력들을 조직에서 하고 있어요. 뭐 물론 정부 차원에서 이제 법적으로도 이런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제화된 것도 있고, 또 직장에서 조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도나 뭐 캠페인 이런 것들 통해서 점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차별 자체는 좀 줄어들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은밀한 차별은 좀 오히려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뭐 직장에 있을 때 저 스스로도 겪기도 해봤고, 또 많이 또 사례를 보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차별이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어떤 이제 조직에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개인들의 어떤 그런 편견,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배척하거나 뭐 무시하거나 이런 유형의 차별 같은 경우에는, 이 차별을 행하는 사람 스스로도 그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부분을 좀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또 뿌리 뽑기가 또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 의견이 있고요. 또 고정관념 압박하고 마찬가지로 실제로 행해지는 차별, 이런 부분이 이 직원들의 어떤 생산성이나 오십이 있죠. 조직 시민 행동,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기도 하고요. 조직 내에서 뭐 동료 간의 갈등을 더 높이기도 하고, 이직률도 높이고, 또 굉장한 뭐 위험한 행동, 뭐 이런 것들,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불공정한 차별 같은 경우에는 이 능력 있는 후보자를 뭐 채용하거나 뭐 승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차별에 대해서 법적인 그 문제가 전혀 제기되지 않을지라도, 이 경영자들, 뭐 우리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공정한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잘 살펴보고 뿌리 뽑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차별 자체가 어쨌든 간에 이 다양성을 저해하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이 다양성을 제대로 좀 활용하기 위한 어떤 다양성 또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이 다양성, 직원들이 서로 다른 그런 특성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요소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직원들의 어떤 그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는 측면 중에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이 생물학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나이나 성별, 뭐 인종, 민족, 뭐 장애, 여러 가지가 그 굉장히 명백한 특징인데요. 먼저 그 이러한 정보가 일단 좋은 점은, 그 어떤 뭐 이력서라든지 뭐 인사카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정보들인 거죠. 약간 표면적 특성의 어떤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들이 과연 진짜 업무 성과에 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러한 선입견이 생기는 데 있어서 그 표면적 특성을 보고서 어떤 차별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 직원들의 생물학적 그런 차이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대부분은 어떤 실질적인 업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고, 예, 그냥 다른 특성들이 오히려 영향을 좀 많이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라는 부분이 이제 또 굉장히 생물학적 특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더 심하죠. 보면 뭐 둘이 뭐 말다툼 하다 보면 너 몇 살이야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한동안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들이 그 노동 인구가 점점 더 이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뭐 미국은 뭐 예를 들어 보니까 2006년에서 뭐 2016년 사이에 노동 인구 공급의 93%가 그 증가한 노동 인구 공급이 93%가 보니까 54세 이상이더라. 라고 하고 있고, 또 미국 내에서 보니까 55세 이상의 노동자의 비율도 22%인데 이것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에 따른 차별을 직접 금지하는 그런 법도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년 뭐 몇 살까지 이렇게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이 많지는 않죠. 예. 여튼 간에 이제 그 이런 또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은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좀 시대에 뒤처지고 막 이런 고집불통이다, 뭐 굉장히 성격이 안 좋다, 뭐 이렇다라기도 하고, 또 유연하지 못하다, 이런 그 고정관념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경험이나 뭐 판단력, 뭐 노동윤리, 질 높은 업무 수행 이런 부분이 오히려 나이 많은 근로자들이 가진 좀 장점이다라는 측면들을 좀 발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그 공공 수도국 직원 중에 27%가 보면은 55세 이상인데, 이 나이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에 이제 안정감을 가져온다라고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이 보건의료나 교육, 뭐 정부, 비용리 조직 이런 분야에서는 이제 나이 많은 직원들을 좀 환영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나이 많은 이 노동자들이 여전히 좀 적응력이 좀 떨어지고, 또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떨어진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조직에서 이 변화 또는 훈련에 이렇게 수용적인 사람을 찾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나이와 관련된 그 고정관념이, 나이 많은 근로자들이 이런 고정관념들 때문에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최초에 이제 고용되기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인력을 막 이렇게 감축시킬 때 있잖아요. 다운사이징하고 뭐 이렇게 안 좋을 때, 어려울 때, 이럴 때 이제 이 사람들이 먼저 좀 대상이 되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나이가 실제로 업무 성과하고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생명 연장 그리고 노인학을 뭐 이런 한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에 책임자인 하비 스턴스라는 사람이 좀 주장하는 바에 보면은 나이와 그 업무 성과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령의 어떤 직원이 본인하고 이제 좀 비슷한 포지션에 있는 그 젊은 직원들보다 수행 성과가 훨씬 더 괜찮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하고요. 이 독일 그 민헨에서 4년에 걸쳐서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의 직원들 3,8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나이 많은 직원들이 어떤 심각한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을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어떤 뭐 창의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인식도 있는데, 이 데이비드 갈렌스라는 분이 이 나이에 따라서 창의성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보니까 경험을 통해서 이제 생산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40대, 50대, 60대가 가장 멋진 업적을 이뤄내고, 나이와 함께 이렇게 지혜가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더라, 라고 좀 주장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또 나이하고 또 직무 만족도 사이에는 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 800기 이상의 연구들이 나이 많은 직원들이 대체로 직무에 더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고요.
또 동료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조직에 더 헌신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이를 계속 먹어가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 하나예요. 저 스스로가 성격도 많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고, 네, 또 좀 동료 직원들하고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관계에서 지내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조직에 대한 만족도도 점점 높아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 경험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네, 또, 이런 결과들을 좀 보면은, 이런 결과들도 있어요. 뭐, 직무 만족도가 중년의 나이까지는 나이와 함께 올라가다가, 그 후에는 내려가기 시작하는 결과도 있는데요. 이 중년에 대한 정의도 이제, 과거하고는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40대, 저도 이제 40대의 중반 정도 된 나이인데, 지금 과연 진짜 중년이 맞냐라고 생각이 들면 안 그렇거든요. 그냥 청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또 보면 한 60대 정도 돼야 이제는 중년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여튼 간에, 직무 만족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해서 보면은 이 전문 직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에 비례해서 이 만족도, 직무 만족도가 증가하는 반면 이 직무가 이제 전문직이 아닌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중년을 거치면서 만족도가 감소를 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재밌네요.